안녕하세요 여러분, 신디록의 신디입니다. 자,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의류 산업에서의 전반적인 업무 프로세스 및 공급망 관리입니다. 오늘은 전문적인 내용이 될 것 같은데요.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그냥 간단하게 읊어드리는 정도로 할 거고요. 오늘은 패션을 전공하고 있거나 아니면 이 일을 하고 싶거나 이 일을 막 시작을 했거나 그런 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먼저 설명드리면 경영학에서 오퍼레이션 서비스 매니지먼트라는 학문이 있습니다. 어떤 특정 아이템이 있으면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다 관리하는 업무를 오퍼레이션 서비스 매니지먼트라고 합니다. 오퍼레이션 서비스 매니지먼트는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안에서 공급망 관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 공급망 관리를 의료 산업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간단하게 차트로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오퍼레이션 서비스 매니지먼트에서는 업무의 단계를 프론트 오피스, 백 오피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거든요. 프론트 오피스는 뭐냐? 업무가 고객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있느냐. 백오피스라고 얘기하는 것은 고객을 직접적으로 상대하지 않는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백오피스 업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은 의료산업을 그 두 가지 항목으로 나눠서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옷이 물류센터에서 소비자까지 전달되기는 과정에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차트입니다. 첫 번째는 기획 MD. 기획 MD는 이 옷을 얼마에 팔 것이냐, 내가 이 옷을 팔 때 몇 퍼센트의 이윤을 낼 것이냐, 그리고 한 시즌에 이것을 몇 장을 만들 것이냐, 그리고 전체 시즌 동안 내가 얼마의 예산으로 옷을 만들 것이냐, 이것을 기획하는 게 MD 업무고요. 그 다음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디자이너입니다. 디자이너는 시즌 컨셉도 정하고 원단 컬러도 결정을 하고 디자인도 드로잉을 하죠. 영업 MD는 말 그대로 전체 매장에 돌아가는 일들을 관리를 합니다. 매장 판매율도 관리를 하고 매장마다 잘 파는 아이템들이 달라요. 어느 매장이 어떤 게 잘 나가는지 아이템을 회전을 시키면서 판매율을 높이는 일을 계속 모니터링을 하면서 관리를 하는 것을 영업 MD가 하는 일이라고 하죠. 그 다음은 이제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는 마케팅은 고객들에게 브랜드를 홍보를 해야죠. 홍보를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서 또 판매율이 높아지고 노출을 많이 시켜야 판매율이 높아지니까 마케팅을 얼마나 잘 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설명드릴 것은 디맨드 플래닝 업무인데요. 이 디맨드 플래닝 업무는 의류 회사라고 다 있는 게 아닙니다. 주로 수입을 하는 회사들 아니면 해외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수량이 매우 커요. 그래서 예를 들어 10만 장, 100만 장 오더를 하는데 한 번에 다 받을 수는 없고 그 오더를 다 생산을 할 수 있는 공장도 찾기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디맨드 플래너가 차 물량을 20%만 받을지 30%만 받을지 결정을 하고 나머지는 먼슬리로 이분하게 받을 거냐, 10% 20% 나눠서 받을 거냐, 먼슬리 수량을 어떻게 가져올 거냐를 결정하는 게 디맨드 플래닝입니다. 이 디맨드 플래닝은 주로 해외에 많이 있어요. 이렇게 소비자와 직접 만나는 의료산업에서의 프론트 오피스 업무를 간략히 살려봤고요. 다음은 백오피스 업무, 즉 공급망 관리라고 하는 부분들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오피스 업무는 주로 B2B 비즈니스를 한다거나 아니면 미국이나 이런 회사들처럼 브랜드가 매우 큰 회사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갭이나 타겟 이런 회사들은 이 회사 안에 이 소싱 팀이 따로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회사들은 이 소싱을 외주를 주거든요. 저는 글로벌 소싱만 전문적으로 해주는 다국적 기업에서 멀천다이저로 15년 이상 근무를 했고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첫 번째 시작은 프론트 오피스에서 디자이너들이 디자인 팩을 만들어요. 그런 걸 라인 시트라고 부르는데 라인 시트를 받습니다. 그리고 샘플 제작에 들어가요. 이제 샘플 제작에 들어가기 전에 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아이템별로 어느 제조사가 경쟁력이 있는지, 어느 나라가 경쟁력이 있는지를 먼저 찾아야 돼요. 예를 들어 이 아이템이 듀티프리가 되는 지역에서 하는 게 더 싸다. 미국으로 선적을 한다. 그러면 중남미에서 작업을 하면 관세가 없거든요. 중남미에서 할 것이냐, 아니면 듀티프리를 받아도 이제 리테일가 대비 납품가가 맞지 않는다.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저렴한 아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이런 쪽에서 제품을 생산할 것이냐에 따라서 이 샘플을 제작하는 업체가 달라집니다. 그렇게 조사를 해서 이제 샘플 의뢰를 맡깁니다. 그리고 샘플이 나오면 아이템별로 경쟁력이 있는 나라, 경쟁력이 있는 제조사를 통해서 가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가격을 받아서 퀄리티 대비 가격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경쟁력 있는 회사에 오더를 주겠죠. 그리고 오더를 줄 때는 이 회사가 그 물건을 생산할 수 있는 생산량의 캐파시티는 충분한가를 먼저 1번으로 확인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한 달에 이 공장이 쳐낼 수 있는 게 예를 들어 10,000장이다. 근데 그 회사에 한 달에 10만 장짜리 오더를 줄 수는 없거든요. 이런 공장의 캐파 부분도 확인을 해서 오더를 픽스를 하게 됩니다. 다음은 멀천다이저가 직접적으로 인볼브는 하진 않지만 모니터링은 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 클라이언트들에게 보고를 하고 문제 해결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벌크 프로덕션이 진행이 되면 QA팀에서 품질 관리를 하고 물건이 선적이 될 때까지 모니터링을 전부 다 합니다. 그리고 로지스틱 팀에서는 이제 물건을 싣고 나가야 되는 베슬도 부킹하고 물건을 담아야 되는 컨테이너도 부킹을 하고 서류도 준비를 하겠죠. 이런 전반적인 플로우를 통해서 의류가 생산이 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자라, Hnet 이런 브랜드들에게 선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 국내에서도 이 글로벌 소싱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는 이유는 우리나라 30년 전만 해도 국내에서 생산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아무래도 이 의류 산업이라는 게 노동집약적 산업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나라도 대부분의 브랜드들이 베트남, 인도네시아, 중국 이런 데서 많이 생산을 하고 있고 캄보디아에서도 생산을 많이 합니다. 현재는 글로벌 소싱이라는 게 단순히 꼭 외국 브랜드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국내 브랜드에서도 이 글로벌 소싱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현재 내가 이 사항을 하고 싶다거나 할 예정이라던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분들은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글로벌 소싱 말 그대로 해외에서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국제무역도 공부를 해두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어 공부도 필수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알려드릴 건 2가지 단어가 있는데요. 하나는 오프쇼어링이에요. 이제 오프쇼어링은 말 그대로 지금 현재 국내 에서 물건은 팔고 있지만 작업은 해외에서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오프쇼어링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됐던 배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산 기지가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나라들로 이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거를 오프쇼어링이라고 하는데 최근에 다시 글로벌 공급망 관리에서 이 오프쇼어링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진 게 팬데믹이 되고 나서 국경이 봉쇄되면서 이 공급망 관리가 전부 다 무너진 케이스가 있었어요. 그 경험을 하고 나서 다시 화두가 된 언어는 리쇼어링입니다. 국경이 또 팬데믹으로 인해서 문을 닫았을 경우에는 생산을 자국에서 해야 되는 게 필요하구나. 그러면 자국에서도 제조를 할 수 있는 설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은 다시 이 리쇼어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상대적으로 리쇼어링을 하려면 인건비가 다시 올라가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것이 스마트 팩토리입니다. 내가 패션 비즈니스를 하는데 나는 옷만 알아도 되는 건가? 그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 비즈니스의 방향이 어느 쪽으로 가는지를 많이 공부를 해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의류 산업의 업무 프로세스 및 공급망 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좀 더 디테일한 부분들은 또 나중에 시간이 되면 자세하게 풀어드리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의류 산업에 입문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 좋아요, 구독은 사랑입니다.